네, 반갑습니다. 손소영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출장 중이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참 요 근래에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네, 미국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것만큼 밀도를 높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리더님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줌을 더 많이 확대해서 좀 체력을 많이 보강하고 체력도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밀도도 더 높이고 더 많은 미팅도 할 수 있고 면담도 할 수 있어서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씨앗이 민들레 씨앗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너무 신통방통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함께 이렇게 또 리더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의 모습도 제가 좀 예측하고 또 함께 더 많은 거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그다음에 조이그룹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조이그룹, 또 여러분들의 작은 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이그룹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네, 공식적으로 작년도에 제가 세계 랭킹 4위, 뭐 아시아 1위 했던 건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이거는 한 번 저희가 랭킹 됐던 거고 사실은 평균적으로 1년을 평균했을 때 조이그룹은 올해 작년 1년 해서 올해 평균 10위권에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랭킹 1위를 1년 평균을 했을 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해온 건 23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지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조이그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고, 뭐,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문화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좋은 기업에서 오랫동안 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문화가 제 몸 안에 들어오고 저희 조직원들이 함께 할 때, 쉽지 않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배웠어요. 저 또한 그렇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네, 아프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하던 모르고 하던 막 그런 많은 시간 속에서 쌓여서 한 10년 정도 함께 하다 보니까 한 10년을 하니까 문화가 조금 만들어지더라고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년이 넘으니까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철학이 너무 중요하다. 그 철학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구나. 그게 한 10년은 쌓여야 그게 조금 보이고 20년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왜 나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 왜 나처럼, 이런 마인드에 이런 열정,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싫어할까? 이건 주도적 비즈니스인데, 왜 나처럼 주도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나만 하고 있구나. 이야, 그리고 앞에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등대처럼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다 사라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 오면서 만들어지면서 한 20년 차가 되니까요, 제가 큰 깨달음을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제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리더들이 어쩜 이렇게 훌륭할까? 음, 그리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 부담감. 나보다 더 훌륭하셔서 그분들이 더 빛이 나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이.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왜 나 같은 사람이 없을까 이 고민을 했다면 20년이 되니까 나보다 너무 훌륭하시구나.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고개가 숙여진다. 저는 저의 그 함께 했던 특히 파트너 이렇게 리더님들 보면 요 근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생각까지 왔어요. 어떤 생각이 왔냐면, 아, 내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우리 조율그룹이 너무 잘 운영이 되겠구나. 어찌 보면 내가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서포트하고, 뒤에서 그 정신적 지주? 이 정도만 있어도, 그리고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지혜를 구한다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나도 이때는 이렇게 했더니 되게 문제 해결을 잘했어. 뭐, 이 정도만 해도 너무 훌륭하신 리더분들이 많아서, 나는 이제 뒤로 물러설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요 근래에는 이 생각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 10년 올 때 너무 힘들었고, 또 10년에서 20년 갈 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봤을 때 참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결같이 내가 진행했던 게 이런 시간도 오는구나 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30년 후에는 공자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야에 30년을 한다. 그러니까 20년을 하면 나를 따르는 리더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따르겠죠. 30년 되면 나를 앞서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가 직접 판매해서 30년 후에 나의 위치, 나의 역량력, 나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간 30년을 하신 분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는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 3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강수 리더님이 아메이를 하셨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30년 돼가는 가장 큰 그룹이 월드와이즈 그룹입니다. 아메이의 김일두 사장님. 한국에선 가장 큰 그룹을. 근데 이분이 30년 전에 했을 때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한국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분은 저는 정말 이분처럼 못할 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하더라고요. 지금 아메이가 이제 시작한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이 지난 지금, 다른 어떤 일을, 다른 일에서 성공하는 것도 너무 멋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나 성공은 저는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일은 평범한 사람들, 정말 그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는 총수보다도 뭐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기업 대표들보다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보니까 30년 전에 내가 아메이 알았다면 지금도 했지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갔었냐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그때 막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니까 한국에 직접 판매에 대한 뭐 그 인식도 없고 법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막 이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막 법이 만들어질 때라 이분들이 구속이 됐었어요. 불법으로 간주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신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정부와 미국 정부와 뭐 이런 것 때문에 클린턴 정부 때였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다 뭐 문제 없이 됐지만 여하튼 구속까지 되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놓치지 않았던 게 지금의 30년 차 하는 그 리더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김재희 리더님이랑 만난 적 있잖아요. 그 카이스트 박사님인데 그때 막 휩쓸려가지고 자기 포기했는데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포기를 안 했어야 된다고. 그때 포기하지 않은 평범했던 그 여성분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자기는 그때 포기했는데 이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또 법이 생겼던 건 또 뭐냐면 그때 한국에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새로 생긴 게 뭐였냐면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하니까 공무원법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아메이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은 뭐를 못한다? 투잡을 못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못한다. 아유, 전 세계 한국만 그런 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30년을 쌓으면서 지금 김일도 회장님을 보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로, 네, 앞서 있는 리더로, 그리고 삶이 많이 변화한 리더로, 그리고 정말 많은 다이아몬드를 한국에서 육성하시고 그 리더분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30년 차가 되면 그분이 90살이 넘어갈 거거든요. 저의 세상에 올 것 같아요. 저는 60대를 가거든요. 30년 차가 되면. 그리고 제가 보는 제가 존경하는 여성 리더로서는 허벌라이프의 리더분이 대표가 우리가 또 허벌라이프 리더들도 만났었는데 구현모 회장님 이분도 30년이 됐다고 작년도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30년을 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구현모 회장님도 정말 많은 허벌라이프 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저는 구현모 회장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고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제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강의를 들어서 그분의 가치 철학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우고 싶다. 저분의 마인드가 나도 저런 여성 리더가 되어야겠다. 제가 한동안 정말 구현모 회장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음, 이분도 네, 지금 70대 가깝죠. 응, 응. 제가 30년 차가 됐을 때 이분도 80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제가 30대에 시작한 게 그리고 빨리 성공한 게 앞으로 저의 30년 후에 예측하면 저도 그 두 분의 제가 존경하는 다른 음, 회사에 있지만 존경하는 우리 직접 판매 리더로 신하로 있는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게 저의 또 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23년을 해오면서 이게 이제 제가 저희 딸이 저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엄마는 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엄마의 꿈은 뭐냐면 음,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딸들이 학교 다닐 때였어요. 어렸을 때였어요. 엄마의 박물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엄마의 그게 꿈이다.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박물관이야.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유명하거나 뭔가의 뚜렷한 인생에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이 박물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처럼 아니 그렇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나는 우리 딸들이 성공해서 엄마의 박물관을 만들어 줄 정도의 우리 딸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야 하고 제가 넘겼었는데 그만큼 저도 그렇고 저도 뭔가의 음, 성공적인 삶, 음,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성공적인 삶.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엄마의 이렇게 발자취를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려주는데 엄마의 꿈은 박물관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 히스토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이렇게 일을 시작해서 2003년도에 3년도 1년이죠. 1년 만에 되게 직접 판매는 보상이 굉장히 훌륭한데 특히 제가 메리케이 했을 때 그 메리케이 회사는 가장 유명한 게 핑크 캐딜락을 선물해주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나는 핑크 한국은 그랜저를 준다고 하니까 핑크 그랜저를 받을 거야 이랬을 때 저희 남편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허황된 꿈을 꾼다고. 허황된 꿈을 처음 자기 가정주부였던 주부가 갑자기 뭔 일을 하면서 나는 핑크 캐딜락을 받을 거야. 이러니까요. 너무 겁을 먹었는지 그 뒤부터 구박은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되지도 않을 거에 허황된 꿈을 꾸다가 제가 상처를 받을까? 허황된 꿈을 꾸다가 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까? 허황된 꿈을 꾸다가 지금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할까? 그러니까 평범한 눈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아내는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완곡하게 막 이런 이 일은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1년 사이에 이런 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걱정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기간에 그랜저를 받았던 게 보여줬던 거. 실제로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성과로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이 믿는구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성장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 뒤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1년 만에 제가 슈퍼스타로 성장했던 거는 왜 성장했냐면 저를 돌아봤을 때 제 열정으로 성공했던 것 같아요. 제 지식도 부족하고 제 경험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열정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제가 배움을 많이 배웠던 건 제가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받고 그 뒤로 하락해서 2006년도잖아요. 2년간 오히려 배수가 걸렸어요. 더 어려워져서 그야말로 진짜 바닥을 바로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케이스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저는 받아들였어요. 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 실력이다. 그럼 이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낙담도 했어요. 나는 역시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성공을 하겠냐. 내가 무슨 핑크 캐딜락이고, 그건 나하고 맞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삶이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막 매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다시 제가 저를 봤을 때 이걸 내 실력이다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내가 실력을 쌓으면 된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실패했던, 그러니까 성공하고서 실패한 거잖아요. 나는 실패하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떠나보냈거든요. 직접 하면은 결론은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저 혼자 있는 거죠. 저 혼자 있으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바닥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떠나보낼 때 왜 떠나보낸 줄을 나는 안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됐다. 반대로 저는 그때 용기를 저의 스스로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패턴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실패한다라는 걸 압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래서 이때
다시 2006년도에 다시 제가 성장했을 때는 네, 아시아 탑 10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탑 10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었던 게 이 배수가 걸렸지만 그때 탄탄한 실력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실 점검,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말 제 히스토리를 보면, 저희 조이그룹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 뒤로 떨어질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랭킹, 전체 한국 내 랭킹 1위 아니면 랭킹 2위. 근데 랭킹 2위일 때 제가 또 많이 배웠어요. 랭킹 2위일 때 정말 많이 배웠던 거는, 네,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 걸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랭킹 1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극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걸 시기에서, 그분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구나. 일이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성장하는 계기, 인격적으로나 제 실력적으로나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다시 2017년도, 뭐 18년도,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게 회사가 철수할 때까지 제가 이리저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저의 히스토리고 저의 조이그룹의 히스토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회사가 철수하면서 많은 또 낙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3년을 하는 동안에 최고에 있어 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낙담을 하기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희망에 차 있을 때도 있었고 이런 많은 시간이 축적해서 지금의 저가 됐던 것 같고 2019년도에 출발하면서 저희가 19년도에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지금 시작할 때 제가 PM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PM의 플랜을 검토했을 때 저는 정상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1, 2년 있었던 게 아니라 14년 정도의 최고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있었어요. 많은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의 플랜이면 우리 리더들이 평범한 누가 들어와도 이 플랜이면 5배에서 10배는 쉬운 플랜이다.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지 못했던 마케팅이다. 그리고 제품은 독일에 대한 호감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견디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굉장히 알곡을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전직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만만하지 않았어요. 왜 만만하지 않았냐면 그동안 접한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전라 지역을 후원할 때인데요. 제품이 먹으면 우리는 지금 호전이니 명현 반응이니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인지 뭔지 사업자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인 고객들도 너무 컴플레인이 많은 거예요. 들어가면 1, 2주면 바로 컴플레인 나오잖아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게 이제 막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오니까 무조건 막 병원으로 가시잖아요. 병원 가면 어떤 내과는 실제로 해요. 광주에서 그냥 보자마자 PM 드셨어요?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바로 중단하세요. 이렇게 오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막 짜증 섞인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의 이야기보다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게 지역사회에 이런 걸 견뎠어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분들 특히 이거 먹으면 간에 너무 치명적이다. 오래 장기 복용하면 안 된다. 막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경쟁 회사들 있잖아요. PM이 딱 들어오니까 또 경쟁 회사에서 대충 공부해가지고 이거 또 아닌 거를 또 막 찾아가지고 그 네가티브가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초창기는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되고 또 택배도 너무 잘 안 되고
PM의 가장 강점은 제품이 흡수율이 좋다, 지금은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약점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이 안 되어 있고 경험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걱정하는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 막 이렇게. 미국도 지금 그러나요? 아, 그래요? 저희가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 알아요. 알아가지고 또 그런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진도 보내주고 또 미리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알고. 근데 그런 걸 그냥 몸으로 맞섰던 것 같아요. 초창기 시작할 때. 그래서 힘듦도 있었지만 또 하나하나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은 한 5년 차가 저희가 비즈니스 한 지 5년 차가 됐고 한국에서도 이제 비즈니스가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전달하기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드셔본 분들 진짜 효과가 좋잖아요. 그분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PM 제품의 진짜 우수성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50대가 넘으면 그 만성 질환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혈관 질환의 경계선에 다 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잖아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혈관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이 뇌로도 영향을 미쳐요. 거기에 가는 50대예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다 혈관 질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근래에는 성인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50대가 된다고 해서 다 그 혈관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의사분들이 식습관병이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을 고치고 이러면 얼마든지 혈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PM 제품이 어느 때가 가장 효과적이냐면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요. 진짜 우리 사업자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100%.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수치를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약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 약을 대부분이 끊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업자를 아닌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는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떻게? 그건 것 같아요. 음, 약을 예방이죠, 예방. 예방할 수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 경계선에 가기 전 단계.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방이고 의사는 아니니까. 예방을 통해서 수치를 떨어뜨리고 약을 끊게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성질환이요. 이미 만성에 갔어요. 이 만성질환 분들은 저희가 케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 저보다 먼저 한 직접 판매, 건강기능식품을 했던 선배분들이 저희한테 처음으로 조언해줬던 게 그거였어요. 위험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뜨겁잖아요. 막 좋아지는 경우 확신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막 위험한 사람을 전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포의 분열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이미 끝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위험하게 생명이 다하는 불꽃이 다하는 경우에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PM, 이런 건강기능식품하고. 그러면 이럴 때 가족들에게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있다. 그때 저한테 제일 먼저 조언해줬던 거는 위험한 사람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려다가 오히려 오비일학이 될 수 있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제가 암 말기 분들을 막 소개해 주시고 가족분들이 이 말기 분들 누워 있는 이런 분들을 소개할 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가 추천을 안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런 좀 지혜가 필요한데 여하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해요. 병원에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무조건 약 처방해요. 혈압이 140이다. 그러면 무조건 약 처방. 근데 저는 제가 PM을 시작할 때 제가 혈압이 163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완전 고혈압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제가 이 163을 확인한 게 제가 48세 정도였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유전적으로 제가 고혈압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고혈압약을 복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갱년기 이후로 되니까 정확하게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안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163이 나와서 나도 놀래고 의사도 놀래고 다 놀래고. 근데 제가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아,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 나 혈압 정상인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조언해줬던 건 뭐냐면, 야, 요즘 약이 참 잘 나와. 혈압약 너무 잘 나오니까 혈압약을 복용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음, 그리고 혈압약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싶어요. 지금 PM 제품이 굉장히 훌륭하니까 이걸로 좀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선생님이 아니다. 너는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혈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심장의 퍼프 동맥경화 요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게 너는 좋겠다. 이런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약을 복용할 건지, 제가 자가치유를 활용할 건지.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PM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내가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1년이 지났어요. PM 제품 먹으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겨울이 되면 혈압이 더 오르잖아요. 겨울에 똑같이 162예요. 161인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2년 차가 됐어요. 2년 차 겨울에 갔는데 또 똑같아요. 160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컨디션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뒷골이 조금 땡기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계속 제가 자가치유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제잖아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제잖아요. 제가 지금도 고위험군입니다. 네, 혈압이 병원에서 종합검진하는데 138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138이어서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아직 약 복용은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재면 120이에요. 그렇게 지나서 얼마 전에도 쟀는데 똑같아요. 얼마 전인데 조금 더 떨어졌어요. 병원에서 쟀는데 한 132 정도. 집에서 재면 똑같고 정상으로 오고.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는 무조건 약 처방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만성질환으로 가게 하는, 예, 폭주하게 하는 요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 처방을 140까지는 정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혈압을. 근데 140부터 무조건 약 처방을 하잖아요. 그럴 때 PM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정말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효과가 굉장히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이 왜 이렇게 대표님은 빨리 안 좋아지냐. 다른 사람은 다 좋아지는데. 막 이러는데 또 제가 쓰는 에너지도 있고 또 저의 혈관이나 이런 것도 있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적용되는 게 나의 몸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지금은 충분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뭐 제품에서도 그렇고 내가 체험한 경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서도 경험도 그렇고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에 함께하는 리더님들한테 정말 엑기스 있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속도를 내야 되는지 지금처럼 최상의 타이밍이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고 확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시작이라면 제가 저희들이 먼저 한 것들을 이렇게 줌에서 나누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저희 장녀 큰딸 수아가 저랑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요.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제가 시작한 31살인데 저희 딸이 31살. 그래서 저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 걱정합니다. 예, 우리 딸이 막 후원한다고 전 지난주 일요일 날은 주일인데도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후원을 다녀요. 주일에. 그럼 쉬지 않고 또 장거리 운전해서 오고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 말은 안 했지만 좀 안쓰럽다?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 일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딪히고 또 후원하고 막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갈고 닦아지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거 배우는데 또 저는 이제 저희 딸은 일요일 날 그런데 저는 월요일 날 또 많은 이제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오는데 저희 딸이 집에 와서는 나 엄마를 보는 게 참 안쓰러웠어. 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은 많이 아끼지만 지금 이러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어제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클로징으로 비관론자처럼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그죠? 비관론자가 돼서 앞으로 닥칠 걸 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을 꿔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의 저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대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후 여러분들은 어떤 대비를 하는지, 그리고 20년 후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있어요. 평균 수명이 이번에 발표된 게 여성들이 90이에요. 남자들은 한 4살이 좀 덜 살아. 항상 자기 관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 비해. 90살인데 그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나이는 여자들이 67세예요. 그러니까 한 70세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에서 조금 지나면 정말 제가 지켜봐도 70세까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몇 살을 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정신,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70살에 우리가 노년에 있는 분들 만나면 저희들 토닥토닥 하는 게 뭐냐면 그래 젊었을 때는 그래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이러잖아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잘해라. 근데 70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기도 하고. 70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용기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몸이 안 따라줘. 내가 지혜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따라요? 몸이 안 따라서 돈을 더 이상 벌 용기가 안 생긴다고 다들 이 말씀 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로얄티 소득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퀵 IMM 도전할 건데요. 도전하는데 3개월 안에 IMM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데뷔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뛰어야 돼요? 우리가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70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나 동등한 기회잖아요. 시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쥐어지잖아요. 우린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던 70의 나이가 갑니다. 이때 내가 더 안정적인 로얄티 소득을 위해서 그걸 먼저 해봐야 되는 게 IMM의 1단계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리더님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산하에서, 내 그룹에서 매달 IMM이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조이 그룹을 딱 보니까 IM까지는 저희가 막 해서 목표를 세워서 가. 근데 이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IM까지인 거야. 근데 그렇게 대비하면 안 돼요. 그죠? 20년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걸 근데 우리 세대는 20년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더가 된 다음에 리더님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그룹에서 IMM이 매달 나오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VP를 하면 VP도 똑같아요. IM 리더가 다음 주자가 누구지? 그 다음 주자에게. 그래야 내가 VP 레벨로, EVP 레벨로, 그 다음에 SPT 레벨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우선 우리 PT님 같은 경우는 아마 산하에 한 7분 정도의 IMM이 계실 거예요. 7분 이상. 여기에서 만족하거나 멈추면 안 되고 여기에서 또 우리 팀에서 IMM을 7명 정도를 또 더 매달 개발해 보세요. 그때 SPT를 가는 거예요. 내가 SPT 가야 돼. 나 가고 싶어. 이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어서 다 이루는 거. 그게 저는 IMM이라고 생각을 해요. IMM을 달성하면 다 커리어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3개월에서 할 수 있어요. 목표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리더님들이 또 IMM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고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도 하셔야 되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과라면 이게 결과에만 너무 우리가 세우면 안 되고 과정도 중요해야죠. 과정.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저도 2년간을 오히려 지루하게 굉장히 밑에서 그 한 번 점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안 돼요. 정말로. 내 실력이 안 돼.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더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을 기울여서 그들을 안내하고 또 내가 그 방향의 키를 잡고 내가 또 속도를 내주고 이랬을 때 우리 팀들이 다 성장할 수 있고 저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PM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훌륭하다.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미래의 대안으로 준비해 놓은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거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꿈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조이그룹에서 하려는 프로젝트도 퀵 IMM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인간은 그래요. 본성이 게을러. 부지런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천성이 게으른 거예요, 인간은. 근데 뭐가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근데 우리 멤버들이 꿈과 희망이 생기면 바지런해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딱백미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할 수 있게 지속하는 그 과정이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내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IMM에. 하지만 내가 해놓은 그 3개월에 정말 충분히 배우고 학습하는 시간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것들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님들. 리더님들이 내가 10명의 팀만 생겨도 후원하는 게 버거우실 거예요. 신상희 리더님 굉장히 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렇게 관리하면 내가 몇 명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신체적으로 일주일을 쓰는. 그런데 100명도 관리하고 1000명도 관리하는 거. 하나를 딱. 그거 딱 백미예요. 시스템에 환경을 설정해서 처음 시작한 분들이 딱백미를 통해서 IMM에 달성할 수 있게 해줘 보세요.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포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해봤는데 안 되잖아. 나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해봤는데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지. 그래, 내 기준으로 한 번도 일을 안 했던 사람이 이 정도면 나는 해볼 대로 해본 거야. 근데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계속 100일간은 지속해보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딱백미를 통해서 IMM 데뷔를 시켰어. 그러면 내가 다음 리더들을 육성할 때 뭐를 알려주면 돼요? 딱백미해서 IM 달성할 수 있게. 이러면 내가 조직 관리가 어때요? 조직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지. 근데 그 딱백미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루하루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상희 리더님이 100명을 관리해도 버겁지가 않지. 그리고 자기들이 또 인정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하다가 멈춘 거잖아요. 이런 리더들을 발굴하기 위한 또 환경 설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리고 첫 번째 퀵 IMM. 3개월의 목표를 세워서 IMM에 달성하는 리더를 육성하는데 네, 이분들이 퀵 IMM. 그런데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조직에서 계속 매달 나오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 리더가 이걸 하지 않잖아요. 리더가 생각한 대로 조직은 움직여져요. 그래서 저도 점검한 거예요. 아, 저는 뭐 어디도 가고 싶고요. 뭐도 하고. 근데 액션이 안 나온다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리더님들이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내 산하에 어떤 분들을 개발? IMM을 매달 나오게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첫 번째.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근데 이 IMM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가 중요해요. 내가 해봐야 점검이 되거든요. 근데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프로모션.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고 미팅에 와가지고 뭐 5 플러스 1을 하면 뭐를 사고 뭐를 주고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프로모션을 통해서 IMM을 보냈더니 IMM을 가는 것까진 좋았는데 점수를 빼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 유지가 어때요? M년으로 떨어지고 SM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럼 배웠으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IM 가는 방법도 있고 킥 IMM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방법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IMM을 가게 하는 요거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올 하반기요. 6개월 동안에 이 6개월이 무슨 일을 하냐면 6년 후에 여러분들이 나 그때 6개월 열심히 해서 지금 6년 먹고 살아. 6년에 지금 로얄티를 받고 있어. 로얄티가 어때? 그때 6개월 한 성과로 집중력으로 줄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예요. 다른 일은 안 돼요. 6개월 해가지고 뭐를 해요? 안 되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PM이에요.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조이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줌에서 뵙겠습니다.